예, 어제는 구글이 반도체 쪽의 모멘텀을 확장시켰고 오늘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의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은 어찌 보면 계속 유동성 공급에 목말라 했었던 것 같고요. 오늘 환율이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어떤 모멘텀에 다시 집중해야 될지 내일을 위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을 바꿔놨다.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매니저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도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제 좀 어이가 없다. 금리 인하 스탠스 다시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냐.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 시간차가 만들어지면서 또 80%에서 84%가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대감이 이번에는 제대로 확산이 되면서 좀 시장이 강하게 만들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제가 좀 기분 좋게 봤던 게 전략 후강에서 또 마지막에 윗꼬리가 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마지막 장까지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을 만들어줬다 보니까 요 스탠스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좀 길게 갈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작점이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매집이 들어가고 있었고 오늘 본격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증시가 좀 반등까지 이어졌다 보니까 요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다렸던 성장주에 대한 레지 장세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괜찮았고요. 전략 후 강강의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시장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또 알아보기 전에 종목 리뷰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바이오 헬스케어 쪽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스코텍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모두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한 종목씩 리뷰를 해볼게요. 네. 지금 수익률 1, 2위가 코오롱 티슈진과 오스코텍으로 뒤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네. 보여드렸던 수익률이 조금 오래된 거라서 제가 최근 들어서 보여준 종목도 되게 좋은데 좀 이게 묻히는 것 같아가지고 리밸런스를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와, 5종목 다 바이오입니다. 맞습니다. 실화입니까? 네. 제가 이제 바이오 민성이다, 바이오 러버다 이거에 네. 대한 결과를 제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 먼저 간단하게 리뷰를 드리면 제가 이제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리긴 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달성이 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이제 8만 원대까지는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8만 원에서 우리가 좀 수익을 챙겨야 되는 게 앞전에 이제 거래 정지가 돼서 이제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는 게 8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TCG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내년 상반기 7월까지도 계속해서 모멘텀이 끌고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코오롱 티슈지는 그래도 목표가 8만 원까지 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오스코텍도 얌전하게 계속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렉나자에 대한 로열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오스코텍이 훨씬 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유한양보다 좀 더 퍼포먼스가 강한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6만 원 제가 제시드렸는데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6만 원 돌파까지 한번 체크드리고 그 이후에 후속 종목까지도 좀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부터 바이오 종목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포트 안에 높은 수익률로 비중을 차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종목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키워드로 시장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키워드가 이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집중할 수 있는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바이오 테마는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예상해 봅니다. 첫 번째 테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컨셉을 너무 밀고 있어가지고 이제 당연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역시나 바이오 테마 한 번 더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미국 연준에서 미리 얘기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금리 인하보다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연준에서 지금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을 종료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한테 현금을 통해서 채권을 사주고 이걸 달러로 풀게 되는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해주게끔 해주는 건데 이거를 멈춰버린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메말라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도 유지가 되면서 양적 긴축, 대조표에 대한 축소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풀리게 되면서 바이오 사이클의 좀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국내 바이오에 대한 이벤트를 본다 하더라도 연 기술 수출을 20조 넘게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라이센스 아웃 체결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만큼 이게 그냥 단순하게 목표가 아니라 이 이상까지도 바라보는 시간이 분명히 올 거라 바라보기 때문에 멀티플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사이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꿈과 희망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빠르게 벌고 있는 K-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점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네, 일단 커다란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만 한다 하더라도 유동성이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테마가 바로 바이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도 좋지만 테마적인 성향만 하더라도 이제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라이센스 아웃 체결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실적을 찍으면서 올라가면서 많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조방원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면 아주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바이오도 그 차례가 오고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단점으로는 뭘 체크해야 될까요? 단점으로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다음에 재료 소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깊은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리스크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 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높은 변동성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갈 종목이라도 그 전에 많이 흔들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만큼 대응이 어렵다는 것도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각 개별 기업별로 뭐 임상 데이터 일정 그리고 뭐 기술 이전 계약과 관련된 뭐 이벤트 일정들 여러분들 미리미리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테마 바이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다음 두 번째 테마로 가볼게요. 제가 얘기한 테마가 있습니까? 네, 역시나 또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네. 그중에 하나인 로봇 테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이 있었군요. 로봇은 어떤 이슈 챙겨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좀 글로벌 기업과 대기업들에 대한 스탠스가 굉장히 바뀌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에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AI 로봇 반도체 쪽으로 리더 전면에 부사장이 51명 그리고 161명이 승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전 대비해서 20명 이상에 대한 승진이 더 높아졌고 이번에는 AI와 로봇 쪽에다가 리더가 굉장히 많이 승진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좀 사이클 자체가 AI와 로봇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다는 거를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30대, 40대에 대한 승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 대한 4차 산업 사이클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산업에 대한 변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차가 현대해상이나 로봇 보험도 개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빠르게 접목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테마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죠? 가장 커다란 장점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필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로봇이라는 산업이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기술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나 대기업들의 천문학적 R&D 비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수주를 받으면서 실적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도 많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산업에 있어서 우리 회사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꼭 필요한 것 이걸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단점으로는 뭘 체크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게 정확한 게 이 기술 경쟁이 끝나고 나서 기술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 소외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다 같이 올라갔다 결국에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포커스를 잘 맞춰보는 게 중요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이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가 여기에 대한 선별이 중요한데 이게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별 난이도가 있다는 것도 지금에 대한 리스크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에 이어 두 번째 테마는 로봇이었습니다. 어떤 테마로 오늘 선택을 하실 건가요, 매니저님? 일단 유동성이 풀리면 두 기업, 두 섹터 다 굉장히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계속 빌고 있는 오늘도 바이오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로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바이오 중에서도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직 안 나왔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 체크드려보도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뜬금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을 매력적으로 보셨을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잘 갔는데 아직 시세가 안 나온 게 줄기세포 테마가 아직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게 정부에서도 줄기세포에 대한 치료 규제 완화를 한다라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차바이오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퇴행성 디스크 질환 치료제인 코드스템이라는 이제 치료제를 이상 A가 끝났고 이상 B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병원에서에 대한 시술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빠르게 조기 상용화를 하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최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멀티플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 상승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에 들어간 바이오 종목들이 많은 거에 비하면은 주가는 최근에 못 올랐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 보고 있고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 현재가로 진입이 가능하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1차 목표가는 15,000원,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 추세 이탈하는 12,000원으로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바이오에 대한 임상 일정이라든지 임상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제가 쉽게 풀어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바이오에 대한 바이오 러버 인사이트 꼭 참고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